네, 자동차 보험 이어서 볼게요. 제가 앞 시간에 생각해보니까 잘못 말한 게 하나 있었네요. 뭘 잘못 말했냐면은 변길섭이 아니라 변진섭인데, 제가 변진섭이 맞고, 변길섭은 이 프로게이머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테란, 불꽃 테란, 그러니까 KTF 매직에스의 변길섭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진섭하고 헷갈렸네, 제가. 변길섭 선수 이름은 이게 맞아요. 근데 변진섭은 가수죠. 변진섭 씨가 맞는데, 그러면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우는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암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어떻게 암기하냐? 이거요. 백지. 제가 외워라 했는데, 어떻게 외워요? 백지에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뭐랬어요? 기변병. 기변병. 금고라고 했잖아요, 금고. 백지에 쓰는 거야, 백지에. 그러면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걸 100% 암기하려면은, 백지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면지든 다이소 노트든, 금고. 그래, 일본 금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기변이라고 그랬어, 기변. 기변. 그래, 기변.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기변. 이게 뭐였더라 하고. 뭔지 알아요? DC, DB잖아요. DC. 급여형이잖아요, 급여형. DC. DB형. 베네핏. DB형은, 확정, 급여형은 고정. 고정이고, 확정형이다. 그리고, 기변은 뭐예요? 기여형, 컨트리뷰션, DC. 기여형은 변동이 된다, 변동. 기변. 여기가 짝꿍이 이렇게 지어진다 했잖아요. 급여 확정형, 기여, 변동형.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백지에 한번 써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는 주관식이었거든요. 시험이. 서술형. 고등학교 때까지는 객관식은 이렇게 안 하는데, 주관식은 서술 해야 되잖아, 서술. 그럼 대학교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 백지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답을. 그러면 그거 외워지거든요. 백지에다 쓰는 거. 이게 암기의 방법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할 때. 자동차로 들어가기, 자동차. 86번. 권리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자동차 지도 분야도 사고 책임질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 이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책임을 져라. 공동 책임, 연대 책임 같이 져라. 그거예요. 왜냐? 내가 직접 안 했으면 다 오빠가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대리기사가 사고 냈어. 그러면은 내 잘못 아니다. 다 100% 대리기사 찾아가라. 근데 대리기사가 도망갔어. 대리업체가 도망갔어. 기획부동산처럼 날라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소유자 책임 져라. 공동 책임. 그런 법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같이 책임들어. 네가 직접 안 했어도 그러면은 네가 대리운전은 대리기사 맡겼겠지. 근데 대리기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리기사가 아니라 아들 아버지라고 쳐봅시다. 아빠 차인데 아들이 운전했어. 그러면은 아들을 지도하고 아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관리 감독. 아빠 차잖아요, 아빠 차. 아빠 차니까 아들한테 차를 운전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좀 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함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죠. 대리운전은 너무 남남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3번은 바르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넘어가시고. 87 맞는 거. 조건부 무과실책임 정리다. 이게 맞아요. 뭐냐면은 무과실 책임지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급발진 사고야. 급발진 사고면은 차량 결함, 시천역 사고처럼 이건 급발진이 맞다. 나는 운전 실수도 아니다. 그거를 증명했으면은 그래 너 무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88 틀린 거. 형법의 특별법보다 형법보다 우선하죠.
형법하고는 관계 없어. 형법은 뭐 살인, 뭐 강도 이런 거지. 이거랑 자동차 손해배상법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민법. 그래서 틀렸고, 물론 자동차는 형사 책임 받는 게 맞지. 그때 자동차 세 가지 뭐예요? 형사 책임, 형법 책임, 행정적 책임, 그리고 가장 위에 민법적 책임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인 1, 대인 2, 돈 물어주는 거, 사람 죽였을 때 깜빵 가는 거, 행정은 뭐 벌금, 이 세 가지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제가 형법도 맞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그거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이잖아요. 이거는 손해배상이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민법. 형법은 깜빵이랑 관련이 없는 거고. 자, 다음 90번 의무 말 설명한 것은 1번 먼저 운전자만이 민형 책임진다. 아니, 많이 운전자만이 아니에요. 운행자, 뭐 소유자, 보유자 뭐 다 나와요. 공동 같이 책임이니까 틀렸고. 2번 민법을 부산적으로 책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피용자가 뭐 사용자가 뭐냐면은 사용자. 내가 이 사람은 운전기사야. 대리운전. 내가 사용자잖아. 내가 고용을 했으니까. 그럼 피용자는 뭐예요? 대리기사, 뭐 운전기사가 만약에 대리기사가 단독사고를 냈든 누굴 쳤어. 그런데 대리기사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대리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죠. 왜냐? 아니 대리기사만 너무 보호해주고 내가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보호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너무 이 사람이 대리기사가 뭐 이게 관계가 좀 관계가 이쪽이 강자 약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리기사는 이제 거의 뭐 1대1 수평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기사가 내가 지름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은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노면이 뭐 도로 상태도 안 좋고 뭐 좀 위험해. 골목길이 좁고 위험해. 그러면 내가 그 골목길 가지 말고 큰 길로 가라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자기 맘대로 바쁘다고 지름길로 막 갔어. 그래서 사고 났어. 그러면은 나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대리기사 탓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 대리기사한테 잘못 물어야죠. 청구권 물 수 있다. 너무 이거는 뭐 가불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뭐 더 강한 강자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책임할 수 있다가 맞아요. 틀렸고. 4번 고의와 달리 경과실이 위법하게 경과실이라고 뭐 책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헛소리고. 정답은 3번 대인 배상 책임 사고 시 피해자는 직접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피해를 당했어. 내가 다쳤어. 그러면은 가해자랑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서 있었어. 차 위에서. 근데 누가 뒤에서 꽝 박았어. 근데 뭐 목이랑 허리랑 크게 다쳤어. 근데 가해자가 뭐 미성년자야. 뭐 가출 청소년이야. 근데 가해자가 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 막 17살, 16살 청소년이야. 그런 사고 많잖아요. 피해자는 어떻게 해? 일단은 보험회사에다가 가해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직접 청구가 된다. 이거예요. 보험회사에게 내가 피해자야. 그러면은 보험회사한테 나 치료비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3번이 맞아요. 91번. 틀린 거. 과실책임주의. 아니에요. 앞에 나왔죠? 조건부 무과실이 맞아요. 앞에 몇 번이야? 87번에서 증명하면 무과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책임주의 아니에요. 조건부 무과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1번이 틀려요. 2번 봅시다. 2번.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운행자. 이거는 맞아요. 이게 맞는 거를 봐주세요. 선택지도 함께 공부를 해야 돼. 이럴 땐. 틀린 것을 내라고 문제 나오면. 3번. 지적 청구권 맞아요. 피해자는. 자, 4번도 맞죠? 아까 형법이라고 이거 바꿨는데 민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아요. 민법은 맞고. 92번
승객 이외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 면허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승객 외에 자가 사망한 게 뭐예요? 승객은 뭐예요? 승객. 택시 생각하면 택시. 택시면은 택시 기사가 있고 승객 있잖아요. 근데 이 승객이 택시 기사를 생각해요. 택시 기사는 이 승객이 택시 기사가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그런 택시 뭐예요? 밤에 술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택시 기사가 막 시비 걸고 막 뒤통수 치고 막 살인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괜히 그냥 술 먹고 뭐 그런 건데 택시 기사가 사망을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않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1번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주의를 기재 않아서 증명하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나는 운전에 집중을 했어. 다만 이 승객이 내 뒤통수를 갑자기 팡 말았어, 머리를. 그래갖고 사고가 났다. 갑자기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증명했으면은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다. 택시기사 잘못 아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번은 옳은 것이에요. 맞으니까 이제 답일 수 없는 거죠. 면할 수 있고 맞고. 2번 구조상 결함이 다른 게 없었다를 증명했다. 자동차의 장애는 없었다. 그거를 증명하면은 이거는 자동차 회사 입장인 거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 승객 이외의 자가 포괄하는 범위를 봐보세요. 이 승객 이외의 자라는 뜻은 이 택시 기사,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 회사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사잖아요. 이 제조사도 승객 이외의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처럼 차량 제조사가 내가 구조상의 결함이 없다. 시차력 사고에서는 현대자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의 결함이다라고 하는데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네시스의 결함 아니다. 그걸 증명해냈어.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멸한다 이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멸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 피해자 또는 자기 운전자가 아닌 제3자 승객에게 고의와 과실이 있어 증명했다. 그러면 나도 책임 면한다 이거예요. 1, 2, 3번은 다 맞아요. 4번 운전자가 중대교통을 위반하지 않아서 증명해도 아니에요. 4번 뭐야? 사회 자 892원 운전자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증명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중대교통법규 뭐예요? 12대 중과실 뭐 스쿨존에서 30km 이상 달렸다. 그러면은 내가 30km를 넘지 않았으면 증명했어. 20km 담았어. 그래도 애를 쳤어. 그러면은 그게 손해배상 책임이 면했냐? 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앙선 침범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중앙선 침범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앙선 침범을 안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대법규하고는 전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면책 조항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전혀 헛소리다. 중대교통법규를 위반을 했든 안 했든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증명이 됐든 안 됐든 너는 무조건 책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책임이 있다. 아니 경미한 사고로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뭐가 중대하면은 처벌하고 중대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손해배상 책임. 96번 불량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자 봐봐요. 2번 군수 차량 차량 맞지 않나? 3번 원동의 양치 자전거. 그래 자전거는 차가 아니야. 근데 이륜차 그러니까 모터가 달렸어. 모터가 달렸고 동력으로 가는 자전거야. 이거는 자동차 맞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4번 농업기계와 촉진 농업기계. 이거 농기계? 뭐 트랙터? 이것도 차량인가? 96번 정말 이거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자 여기서 이게 왜 이게 되냐면은 다 자동차 같죠? 근데 문제 손해배상
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해야 돼요.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아니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자동차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96번.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군수법, 농격기계는 약관상에는 자동차가 맞아. 근데 자배법상에서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맞긴 한데 손해배상보장법상 명목상에는 또 자동차가 아니래. 건설기계. 자, 그냥 외워요. 그냥 딱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 통암기라는 게 통암기. 제가 통암기라고 하잖아요. 통암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896번이 정확히 똑같이 문제 은행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전거, 군수법, 농업기계 보기에 원동량치 자전거 나오고 군수기계가 나오고 같이 나오는데 정답은 구종건설기계더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농업기계, 자전거, 군수법, 건설기계 이거를 4개를 한꺼번에 덩어리로 외워요. 덩어리로 외운 다음에 정답은 구종 건설기계더라. 딱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사진 찍고 뇌에 딱 넣는 거예요. 사진 찍어갖고. 그러면은 저 어떻게 저 20대 초반에 어떻게 시험 합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격한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래 자전거 보고 건설기계. 그렇게 해서 정답 1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99. 틀린 거. 보유자하고 소유자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아니, 달라요. 보유자는 뭐고 소유자가 뭐냐? 그렇게 그거 세세하게 보유자는 뭐고 소유자는 뭐고 그렇게 중요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소유자하고 도유자라는 말이 만약에 같았다면은 그럼 왜 이런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단어가 존재한다는 뜻은 다르니까 두 개가 다르니까 이런 개념이 탄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라 틀려요. 서로 달라요. 보유자는 소유자가 개념이 크고 보유자는 개념이 작고 그게 어디 보자. 899. 자, 해설 보시면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 전략을 사용합니다. 봐봐요. 이게 왜냐면은 보유자 이 해석을 봐봅시다. 이 보유자라 함은 이런 개념이고 그 보유자 안에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보유자라는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가 운행하는 운행하는 자. 그래요. 운행자. 소유자, 운행자는 작은 개념이고 보유자는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900 책임관계에 대한 틀린 거. 사망사고도 그쵸? 아니에요. 특례가 뭐라 그랬어요? 가입특례 면하는 거. 특례 형법 책임 면하는 거. 근데 중과실은 특례 면하지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형사책임 뒤따라요.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면제 아니 틀렸어요. 옛날에는 이거 원래는 형사책임 면했다가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책임 면했어. 그래갖고 막 민심이 들끓으니까 아니 사망사고 났는데 깜빵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뀐 거예요. 특례가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면책 조항이 사라진 거죠. 면책이. 불체포 특권이 없어진 거죠. 국회의원, 대통령 불체포 특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았어요. 원래 특례를 줬어요. 면책 불체포 특권 같은 걸 줬다가 없애버린 거죠. 왜냐?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97번 가입 특례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자, 1번 실명을 했어. 피해자가 엄청난 중상해져. 실명을 했는데 청력을 잃었어. 이것도 엄청난
양쪽 다 청력이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하반신 마비 뭐 말할 필요 있나? 3번 한시적 장애. 이거는 제일 경증이잖아요. 나머지에 비하면. 한시적이 뭐예요? 일시적. 이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98번 무면허 운전에 틀린 거. 무면허는 대인에서 보안 안 한다. 대상이 돼요. 제가 그때 한번 뭘 했어요. 108번. 자, 180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개념 시간에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음주 우면허 뺑소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돼요. 음주 우면허 뺑소니도 일부는 된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부담금이 높아요 대신에. 근데 빨리 없애버려야죠. 음주 우면허 뺑소니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 조영기 킬러조 사람을 3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킬러조 조형기. 907번 908번은 돼요. 데인트에서 보상이 돼요. 일부. 4번 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맞죠?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어. 면허정지 뭐예요? 면허정지 뭐예요? 언제 돼요?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면허정지 시켜버리잖아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무면허운전 맞고 2번은 허가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영하는 거 무면허운전. 이것도 맞아요. 왜냐? 허가된 차량이 뭐예요? 운전면허 딸 때 1종 대형, 2종 소형, 2종 오토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가용 봐서 시험 운전면허 땄는데 그 사람이 트럭 몰 수 없잖아요. 트럭은 1톤은 그러니까 차종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면허 운전이 맞아요. 1종을 한 사람은 1, 2종 다 돼. 근데 2종 한 사람은 1종을 할 수가 없죠. 3번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획득하고 국제면허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 국제면허를 변경한 다음에 운전해야 되는데 변경 안 했어. 그럼 무면허가 맞아요. 그럼 4번은 이거 웃기잖아요. 1, 2, 3번은 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다 번인데 4번은 혼자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4번은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답을. 909번 무면허 안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안는 거. 908하고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표현만 바꾼 거죠. 910번 행정상 책임이 뭐예요? 나머지 1, 2, 4번이 행정 책임이에요. 3번은 배상 책임. 배상 돈 물어주는 건 민법. 3번. 13번 일반적으로 정된 13번 했고 개업 시간 했고 14번 맞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24시부터 이게 맞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만기 날짜를 바꿔라. 왜냐? 만기 날짜 지난 거 사람들이 태반이 모른다. 내가 몇 월 며칠이 물어봐. 자동차 다 가입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만기 며칠이에요? 그러면 며칠이더라? 몰라. 대답을 못해. 월은 좀 알 수 있어. 몇 월인지. 그래 6월달이었지. 6월달이었는데 며칠인지 몰라. 근데 크리스마스로 그래 맞추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로 12월 25일 왜 그거를 어떻게 잃어버리겠어.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태료 때문에 그랬어요. 과태료 무보험차. 내가 만기가 6월 25일이야 6월 25일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 지나서 가입하려고 해도 그 당일날 무보험이에요. 그날에 24시부터 적용이 돼요. 엉터리죠, 엉터리. 왜 돈을 냈는데 정작 보상은 밤 24시부터야. 이상한 법.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첫날 24시부터 맞아 24시까지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15번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거. 뭐예요? 돈 냈으면은
돈 냈으면은 보상한다. 자, 보험료를 받고 동그라미, 보상한다 동그라미. 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보험료 받았으면은 보상해줘야죠. 가운데 수식 없고 뭐예요? 생명을 생략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가입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인보험하고 똑같아요. 심사. 그러니까 차주 차량 넘버 주잖아요. 나는 뭐 신차도 그렇고 갱신도 그렇고 차주의 인적사항 그리고 차량을 주고 보험회사에 의뢰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나는 가입하고 싶다고. 만약에 다이렉트야. 그러면 전화를 해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심사를 해요. 처음에 심사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청약서 발행이 돼요. 서류 발행. 청약서가 뭐예요? 사인해야 되는 종이 서류 서면이 딱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돈은 이제 낼 수가 있어요. 돈을 여기에서 청약서 발행이 돼야지만이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돈을 넣었어. 만약에 가상계좌를 발행까지 왔어. 그러면 가상계좌 돈을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발행까지 받고 돈을 안 넣었어. 그러면은 보상이 안 되죠. 근데 돈을 넣었어. 돈 넣으면은 이제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거든요. 돈 들어왔네 하고 승인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계약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승인 시점부터. 근데 내가 돈을 봐봐요 여기. 보험료를 받았고 이 돈을 낸 상황에서 아직 승인 전이야.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보상을 한다는데 또 조건이 또 붙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청약을 거절한다는 사유는 뭘까요? 청약 거절. 만약에 이 차가 가입할 때 차를 사진을 막 다 가갖고 차 어디 고장 안 났나 다 보고 어디 차 멀쩡하네 통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가입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런데 자차가 이미 파손이 됐어. 사진은 안 찍었지. 근데 돈 내기 전에 이미 차가 좀 찌그러진 상태였어. 사고가. 그런데 가입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입 승낙이 승인 났는데 우리 가입 전에 난 사고였네. 차가 좀 찌그러졌었네. 그러면 이거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미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잖아요. 신차를 뽑았는데 신차가 오다가 좀 긁혔어. 신차를 잘못해갖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막 파손이 이미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이걸 알았으면은 가입 안 시켜줬을 텐데 내가 말을 몰랐기 때문에 가입 받아줬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청약 거절 나오는 게. 인보험을 바꿔 말합시다. 인보험 바꿔 말았으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사람이 뭐 간암에 걱정해서 가입을 했어. 근데 간경화가 있었어. 근데 이 간경화 고지를 안 했어. 그러면 간경화가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보험사가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경화를 고지 안 했기 때문에 받아줬어. 근데 이게 청약 거절사유예요. 이게 간경화가 있었으면은 내가 청약을 거절했을 텐데 간경화 고지 안 했어. 그럼 청약 거절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준다. 보통 같은 말. 그러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은 승낙 전에 보상해야 한다. 이게 따로 하자가 없었어 이 차에. 그러니까 쉽게 차에 하자가 없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보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자가 있었어. 그럼 보상 안 해도 된다. 하자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하자를 알았으면은 가입 안 받아줬겠지. 근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받았으면은 청약 거절 사유. 근데 이거 915번은 그게 맞고 보험료 받고 승낙 전에 사고도 청약을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 이게 맞아. 915번 2번이 맞아. 근데 916번은 뭐예요? 틀렸어 정답이. 완전 서로 상충되는 문제거든요. 15번과 16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915번 진짜 이 보험이 정말 어려운 게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막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말이 막 베베베베 꼬였어. 꽈배기도 아니고.
2번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 와, 꽈배기 같아. 꽈배기. 꿀꽈배기야. 꿀꽈배기. 말이 이렇게 돼 있어. 말이 꽈배기. 꽈배기. 916번 틀린 거. 보험료를 받지 않았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915번이 2번은 막 맞았는데 916번 1번은 왜 또 틀렸대? 뭐가 다른 거야 둘이? 아, 보험료를 받고 받지 않았어도잖아요. 1번 916번 1번 왜 틀려? 돈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돈. 916번 1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은 다 지워. 그 청약을부터 지워봐봐요. 그 가로하고 이거를 안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면은 보상하여야 한다. 틀렸죠. 아니, 돈을 받아야 보상을 하죠. 여기서 만약에 뭐라고 했어요? 심사 청약서까지 발행했어. 돈 내세요.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운전 중이라 갖고 돈을 막 이제 스마트폰을 할 수가 없어서 계좌 이체를 안 했었어. 아직 그 계좌 입금해야 되나 입금을 못했어. 근데 돈을 입금하려는 찰나에 사고 났어. 돈을 입금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보상 안 해줘야죠. 돈은 내야지. 아니, 열일 제쳐두고라도 돈부터 넣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돈을 내지 않았으면 보상 안 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916번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17번 916번 나머지 선 봐볼까요? 916번은 2번 보험료 마련 날부터 15일 이내 승낙이 맞다고 하고 3번 청약과 보험회사 승낙에 따라 성립한다. 이 맞다고 하고 4번 법률 발행 날부터 15일 경과도 승낙 통과 아니면 공약 성립한다. 이게 맞아요.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7번 적용할 때 어디인가. 자,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입사시 증권 기재 다만 증권에 기재된 기간 이전에 보험료 받았을 경우에도 다만 지원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 첫날의 영세부터 시작. 말이 또 꿀깔배기 또 나오네. 꿀깔배기가 이 법률 용어 같은 거는 진짜 꿀깔배기라서 이 꿀깔배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우리끼리만 보자. 그래서 암호화를 한 것 같아. 모스보호 암호처럼. 모스보호.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용어가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코드. 프로그래머들만 해석할 수 있는 암호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마지막 날 입사시 다만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 받았을 경우에는 쉽게 이거를 이 암호를 제가 패스워드 넣고 해석해 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 돈 넣자마자 보상. 돈을 넣자마자 보상하는 것은 뭘까요? 하고 묻는 그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처음 가능한 신차. 원래 여러분 제가 입사 시부터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돈 넣고. 근데 예외 케이스가 신차예요. 신차. 아니, 그럼 신차는 내가 신차를 뽑았어. 신차를 받아. 내가 새 차 샀어. 그러면은 새 차 딜러가 차를 이제 출고를 할 거 아니야. 출고를. 근데 24시부터 적용되면 어떡해. 그럼 출고 못하고 딱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 때 되면 밤 12시 됐네. 이제 시작됐네. 출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차는 돈 입금됐다. 그때부터 보상 시작이에요. 이 웃긴 거지. 이게 무슨 코미디야. 3번 처음 가입한 자동차는 겨우. 이게 맞아요. 신차는 이 24시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신차는 돈 넣자마자 바로 개시. 효력 개시. 모순이지 모순. 그래요. 18번 틀린 거. 자차의 경우는 도난도 해요. 도난이 돈은 안 든다고 막 한 거 같은데요. 그거 화재보험 얘기. 화재보험 불났을 때 화재 발생했어. 근데 도난, 분실, 여행자 보험도 도난, 분실. 여행자 보험에서 도난 보험도 따로 별도 있어. 여행자 보험도 경찰서에 증명한 게 있으면 도난도 되긴 해. 근데 화재, 도난, 여행
다 달라. 자동차 다 달라. 헷갈리죠? 원래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 도난의 결론. 자동차는 도난은 보상 돼요. 자동차는 보상이 돼요. 화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도난도 보상이 돼요. 왜 되냐? 아니 도난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자동차는 또 고가가 많잖아요. 고가. 아니 자동차가 뭐 이건희 해당 차야 뭐 10억 20억이야. 그럼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이게 안전하지. 만약에 도난 막 10억 20억 차가 보상이 안 돼. 그러면은 거기 뭐 경호원 뭐 24시간 옆에서 상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난도 다 포함한 값을 보험료에 때리는 거예요. 너 10억짜리 차? 그래, 너 도난 당해도 보상해줄게. 왜냐? 막 곽한고씨처럼 막 도둑질 하려고 막 소시센터 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도난 보상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20번 의무보험에 대해 틀린 거. 20번은 비상자동 자동차는 1만 전혀. 비사업용이 뭐예요?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은 뭐예요? 사업용, 영업용 같은 말. 영업용 뭐예요? 노란색 차, 쿠팡, 택시. 봐봐요. 쿠팡 타고 택시 지나가는 거 길 가다가 노란색 번호판 그게 영업용 차예요. 영업할 때만 써라. 비사업용은 뭐야? 개인 승용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대인 1만 가입하면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에만 틀렸어요. 대인 2도 가입할 수 있어요. 대인 1은 의무보험 당연히 가입하는 거고 대인 2도 가입을 해야 돼. 비상장수는 누구 맘대로 가입하면 된대. 그게 아니고 대인 1에만 가입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의무보험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의무보험에. 비상용 장사는 개인 승용 다시 의무보험 다시 의무보험과 자동차는 의무보험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의무보험 뭐예요? 대인 1 대물 2,000.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사업용하고 달라서 그래요.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여기 161조구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의무보험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업용, 비사업용이 달라서 그래요. 비사업용 뭐예요? 그냥 개인 승용차. 개인 승용차는 대인 1 대물 2천만 원 이게 의무보험이고 사업용은 또 달라요. 사업용은 대인 1, 대인 2 거기에 대물까지 대인 2 1억 원이 추가된 거예요. 왜냐? 영업용은 쿠팡, CJ 대한택배야, 대한통운이야. 그러면 롯데택배도 그렇고, 전화 엄청 오잖아요. 그럼 몰상식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뭐 택배 언제 오냐? 좀 기다려. 뭐 택배 오늘 올 거야, 오늘. 오늘 저녁 뭐 밤까지 가져와 줄게. 좀 기다려. 그러니까 뭔 뜻이냐? 사고율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뉘냐면은 일반 승용차는 사고가 안 나지만 영업용 뭐 택시 뭐 택배기사 사고 엄청 많이 나요. 실제로. 왜냐? 엄청 막 빨리 갖다 줘 난리를 생쇼를 쳐. 막 전화 막 받으면서.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맨날 뭐 주소 틀리지, 뭐 잘못 갖다 주지, 뭐 쌀 막 무겁지. 어우.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튼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1과 대물 2천만 원까지가 의무인데 사업용은 대인 1, 대인 2 1억 그리고 대물 2천 이게 의무보험이 달라요. 범위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920번 다시 봅시다.
920번. 비상업용 자동차는 대인원만 가입하면 된다. 틀렸어요. 비상업용은 대인원 그리고 대물 2000 이게 의무보험이에요. 정답 2번 1번이 틀렸고 2번 사업용은 이게 맞아요. 사업용은 대인 2 1억 대물 2000 가입해야 된다. 이게 맞고 3번도 회사가 원래 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너무 높으면 그럼 공동인수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받기 싫어 그러면은 10개 손해보험사가 다 같이 뿜빠이라는 거야. 뿜빠이 위험 분산을 다 같이 공동인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거절 못하기 때문에 이 3번은 맞아요. 4번 과태료부가 맞아요. 1번은 대인 원만 가입하라고? 틀렸어. 대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22번 무보험 자동차 상해당 오른 거. 1번 보행주 뺑소니 거 이게 맞아요. 이 뺑소니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게 무보험차 자동차잖아요. 1번이 가장 맞아요. 1번이 너무 맞아. 의심하지 말아요. 1번이 딱 시험 봤어. 근데 1번이 맞아. 근데 괜히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맞아. 그럼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의심을 해갖고 막 2번, 3번, 4번 같이 보는 거야. 2번 중복보상 3번 2억 4번 자동거래 이렇게 하지 말아요. 1번이 맞으면 그게 맞아요. 정답 가장 옳은 말이잖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1번 뺑소니 사고 당한 거 보상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정이고 2번 봅시다 한번. 2번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각 차량마다 가입하면은 내가 BMW도 있고 벤츠도 있어. 그러면은 손보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손보 상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트 3 있잖아요. 손보 상품은 다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막 재산보험 헷갈리면 안 돼. 재산보는 뭐예요? 손해보험 영역이 있고 재산보험 영역이 있잖아요. 뭐예요? 백제신라 거기서 불같이 한강은 재산보 영역. 근데 신라 경주 여기는 신라 땅은 범접을 못해요. 한강만 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보만 생각을 해야 돼요. 손보에서는 비례보상이에요. 비례보상. 중복보상이라는 건 없어요. 손보에서. 2번 중복보상된다. 자동차 보험을 보는데 중복보상인데 틀렸어요. 비례예요. 비례. 실손보상 비례보상. 3번 2억 한도 아니에요. 무보험차는 2억도 되고 5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뭐예요? 2억도 있고 5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보험차로 5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억 한도 저금통이 작아. 이거 저금통이 커. 5억짜리 저금통이야. 어떻겠어요? 이게 비싸죠. 보험료 더 많이 내면은 내가 받는 보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번은 틀렸고 그래서 4번 자동가입 자동차 운전담보에 뭐냐면은 제가 이 문제를 미리 예습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954번에 보니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954번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 봅시다. 자 23번 틀린 거 92번에서 그 생각이 안 해. 이게 보면은 제가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실력을.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제가 미루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갑시다. 문제 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1번부터 50번까지 있잖아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처음에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막 까먹고 얘기 안 할까봐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해 놓으면 1번부터 50번 문제 풀 때 쭉 풀잖아요. 맨 처음 1회 처음 생각할 답이에요. 이거는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1번이라고 했어. 근데 2번 본답시고 한 번 더 봤어. 그런데 1번이 아니고 3번인 것 같아. 갈사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3번 바꾸면은 물론 바꾸면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가장 집중력이 높을 때 처음 볼 때가 거의 정답이 맞아요. 거의 80, 90% 정도.
그러니까 문제풀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문제 쭉쭉 풀어 나가는데 모르는 거 나오면은 건너뛰어. 모르는 거 나오면은 X 치고 건너뛰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막 50분, 1시간, 뭐 시간 제한 내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런 다음에 X 치고 건너뛰고 모르는 거 띄고 건너뛰고 다 풀었어. 그 다음에 한 번 다 빠꾸 해갖고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그때 X 쳐놓은 걸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X까지 다 채우고 제출. 이게 시험 범위가 한정적인 시험을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건너뛰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제가 지금 23강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